네, 안녕하십니까. 방어 불가능이라고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체계로 공중분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무기체계로 지상뿐 아니라 바다 위의 함정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 중인 중국과 러시아라는 주변국에 둘러싸인 한국으로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왔는데요. 거기다 북한마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이스라엘도 아닌 대한민국의 기술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는데요. 게다가 장래에는 해외 수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두 종류의 신규 전투함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 진수식을 거행한 미니 이지스함인 충남함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세부 설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건조를 시작하게 되는 한국형 구축함 KDDX입니다. 이 두 가지 전투함들은 이지스 시스템을 국산 기술로 재현한 통합 마스트와 초대형 선수 소나 등으로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갖춘 것으로 큰 화제가 되었지만, 그 외에 세부적인 공통점들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한국이 수년에 걸쳐 개발을 이어왔던 CIWS입니다. 근접 방어 시스템 CIWS는 함정을 노리고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을 탑재되어 있는 다른 방공 무기들이 막아내지 못했을 경우 마지막 보루로서 게틀링 탄환을 쏘아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한국이 개발에 들어가기 한참 전부터 존재했고, 펠렁스와 골키퍼가 CIWS 시장을 이미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의 경우 이미 단종되었고, 펠렁스는 한국도 일부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화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CIWS를 국산화하기로 결정하고 CIWS라는 이름으로 개발에 돌입합니다. 최초 탑재 함정은 KDDX가 될 예정이며, 성능이 입증되면 앞서 진수된 충남급 호위함과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죠. CIWS가 아예 단종되어 버린 골키퍼나 개발된 지 오래된 펠럼스보다 높은 성능을 노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특허 기술 문건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CIWS는 이를 성능을 이기는 것도 모자라 거의 2배에 가까운 성능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IWS가 이룩한 성능 상승폭이라면 특정 환경에서는 극초음속 무기마저 요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CIWS의 개발사인 LIGNX1은 근접 방어 시스템의 예상 명중점 산출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특허의 내용을 기반으로 CIWS의 성능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요. LIGNX1이 개선한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는 마하 4 이상의 표적에 대해서도 20회 미만의 반복 계산으로 계산 결과를 수렴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CIWS는 펠렁스나 골키퍼보다도 여유로운 탄환수로도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LIG가 극초음속 영역의 표적을 격추할 수 있도록 성능을 설정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극초음속 영역의 표적에는 대함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적으로 일컬어지던 이유는 탄도탄에 초점이 맞춰져 하늘을 보고 있는 방공 레이더를 저공 비행으로 피할 수 있는 점 임의로 비행 궤적을 바꾸며 요격을 어렵게 하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극도로 빠른 속도로 인해 제대로 된 반응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허점은 있어서 목표물 타격 직전에는 최고 속도를 낼 수 없어 속도가 느려지는 점을 CIWS는 역으로 이용한 것이죠. 물론 느려져도 마하 4에 근접하는 만큼 기존의 CIWS 기술로는 이런 특성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한국은 성능 개선을 통해 마하 4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사실상 약점으로 취급되지 않던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을 한국이 처음으로 파고들어 공략해낸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CIWS의 완벽한 공략법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CIWS 무용론까지 나왔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한 한국의 능력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그 덕에 CIWS 무용론으로 대부분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개발 및 생산을 포기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한국의 CIWS는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장 시장을 양분하던 골키퍼가 단종되자 사실상 서방 CIWS 시장을 독점하게 된 네이시온사는 펠렁스의 가격을 2배나 올려버렸습니다. 펠렁스가 골키퍼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주제의 가격마저 비싸진 것이 한국이 CIWS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심한 계기였음을 생각하면 매우 통쾌한 상황입니다. 당시 골키퍼의 정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공백 최소화와 즉각적인 군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LIG 넥스원이 그 사업권을 따갖고 3,2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찬 LIG 넥스원 대표이사는 CIWS의 표적이 될 함대함 유도무기는 물론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공 등 해군이 운용 중인 다수의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며 스마트 해군의 최종 방패가 될 CIWS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그간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하는 CIWS는 앞서 언급한 최첨단 알고리즘 외에도 최신의 무기인 만큼 첨단 방산 기술을 집약해 화력과 성능을 겸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탄도에 탑재해 발사하는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비행하다가 갑자기 수직 낙하 후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활공하며 예측할 수 없는 변칙적인 경로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들기에 요격 난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도 현재의 방공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정도이죠. 거기다 지난 2021년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글라이더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호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유입되어 개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등장하자 이를 크게 경계한 우리 군은 천궁이의 배치를 앞당기고 배치 물량도 3배 가까이 증강시켰습니다. 이스칸데르와 같은 활공 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하기 위한 새로운 지대공 무기체계인 천궁3화 LSAM의 공식적인 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신형 LSAM의 개발을 통해 활공 단계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LSAM의 대탄도 유도탄인 ABM은 300km 이내의 거리에서 마하 8.82의 속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직격 요격체 기술을 통해 높은 고도에서 위치와 방향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탄도탄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형 사드라 지칭할 만한 뛰어난 성능의 요격미사일이지만 다만 최저 요격 고도가 40km로 제한되어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드와 마찬가지로 40km 이하의 고도에서는 높은 공기 밀도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마찰열로 인해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신형 LSAM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요격하는 고도를 더 넓히기 위해 냉각 장치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SAM의 개발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LSAM의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서해상에서 극비에 LSAM 무기체계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2024년 양산을 목표로 2019년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했었던 LSAM은 지난해 2월과 11월에 2번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이루어진 시험 발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형 LSAM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아 군 내부에서는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LSAM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즉, 패트리어트, 사드 등 미국의 방공무기들에 의존해 오던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자주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장거리는 LSAM, 중거리는 천궁이 막아내고 북한의 장사정포와 같은 단거리 탄도탄을 막아내 한국형 아이언돔 LAMD 역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궁3의 개발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천궁3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기존의 천궁2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을 대폭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24년부터 34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총 사업비는 약 2조 8,3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개발의 목표는 더 뛰어난 성능의 요격미사일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레이더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도입을 고려했었지만 지나치게 높은 단가와 까다로운 호환성 문제, 그리고 소구경 로켓을 주로 상대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요격해야 하는 한국의 전술적 환경의 차이로 이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요격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닌 검증된 국산 함대공 미사일인 해공을 기반으로 하여 원본 해공의 가격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요격 미사일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2029년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 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는 한 개 포대로 190여 발의 요격탄을 쏘아 정 로켓을 격추시키는 게 가능한 요격체계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인 KN-23, KN-24 600mm 대구경 방사포까지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LAMD의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LSAM-2가 목표한 성능으로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이 아직 미국에서 가지지 못한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을 세계 최초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방공 미사일 기술의 선두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대한민국은 많은 무기체계를 개발하며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기체계 특히 방공 시스템은 미국 등의 해외 방산 기업에게 의존하며 갑질을 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공 시스템마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함으로써 해외 방산 기업의 터무니없는 갑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수출길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